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 밴 윙클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배로 허더슨강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캐츠킬 산맥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산맥은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뻗어나온 것으로 우뚝 솟은 산들이 웅장한 모습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계절이 바뀌거나 날씨 변화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이고 캐츠킬 산맥의 빛깔과 모양은 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이 일대 여인들은 이 산맥을 기상 관측 표지로 여기곤 했다. 맑게 개인 하늘이 저물어오면 산은 보랏빛을 띠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에 불쑥 윤곽을 드러낸다. 주변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면 회색빛 구름과 안개가 산봉우리를 뒤덮는다. 이런 날 산은 저물어가는 해의 마지막 빛을 받아 영광스러운 왕관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도 한다. 항해자라면 아마도 이 요정 같은 산맥의 기슭 어딘가에 있는 마을에서 옅은 빛깔의 연기가 굽이침에 오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조그마한 마을은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에 의해 식민지 초기 시대에 세워졌다. 즉 훌륭한 지도자였던 피터 스타이비센트 총독이 세상을 다스릴 무렵에 들어선 것이 바로 이 마을이다. 마을이 들어서고 얼마 동안은 초창기 이주민들의 집이 몇 채 들어섰다. 격자형 창문과 꼭대기에 닭 모양의 바람개비가 설치된 집들은 네덜란드에서 수송해온 노란색의 벽돌로 지어졌다. 이 마을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직 대영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시절부터 립 밴 윙클이라는 이름의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우리 가문은 피터 스타이비센트 총독이 다스리던 기사 시절에 무예로 명성을 날렸답니다. 총독을 따라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조상들이 지녔던 무인의 기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소박하고 마음씨 좋은 사나이였다. 게다가 이웃에 친절했고 아내에게 순종하는 공처가였다. 그는 온순했고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었다. 집안에서 바가지를 긁히는 남편들은 대개 밖에 나가면 온순하고 타협적인 사람이 되기 마련이니까. 내가 못 살아! 어휴, 지겨워. 나가! 당장 나가! 알았어, 알았다고. 나가면 되잖아. 확실히 이런 남자들의 성품은 집안에서 마구 들볶인 결과로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간 쇠처럼 물렁물렁해지게 돼 있다. 마누라의 잔소리는 인내심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어떤 설교보다 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입심 사나운 아내란 어느 면에서 보면 축복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립 밴 윙클은 축복을 7줄은 더 받은 사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바탕 했다면서요? 성질 고약한 마누라 때문이지. 뭐 그가 잘못한 게 있나요? 확실히 그는 마을의 모든 아낙네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좋았다. 마을 아낙네들은 잡담을 하다가 립 밴 윙클 집안의 다툼이 화제에 오르면 언제나 잘못을 그의 아내에게 돌렸다. 와! 그래. 자, 오늘은 뭐라고 놀까? 마을 어린애들도 그가 오면 환성을 올리면서 맞아주곤 했다. 그는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연날리는 방법과 구슬놀이도 가르쳐 주었다. 아저씨, 귀신이랑 마녀랑 인디언 얘기해주세요. 저리요. 아이들은 그에게 온갖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는 아이들을 나무라는 법이 없었다. 마을 어디에서도
심지어 개조차도 그를 보고 짖으려 하지 않았다. 립의 한 가지 나쁜 점은 도대체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게으르다거나 인내심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축축한 바위에 앉아 타타르족 무사들이 사용하는 창만큼이나 길고 묵직한 낚싯대로 물고기 한 마리 물어주지 않아도 군소리 없이 하루 종일 낚시질을 했다. 그리고 그는 다람쥐나 산비둘기 몇 마리를 잡기 위해 엽총을 메고 몇 시간이나 숲속과 늪지를 돌아다니고 언덕과 계곡을 오르내렸다. 립벤 윙크 씨, 저 옥수수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집에 돌담을 쌓아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웃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 립은 자기 일만 빼놓고는 누구의 일이나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집안일을 하거나 자기 소유의 농장 일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우리 농장에서 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는 처음이야. 뭘 해도 잘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울타리는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그가 키우는 암소는 멋대로 집을 나가 길을 잃거나 채소밭에 들어가 채소를 망쳐놓았다. 안 돼! 다른 집 밭보다 그의 밭은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랐다. 참, 이런. 일을 좀 하려면 꼭 비가 온다니까. 그리하여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는 차츰 줄어들었다. 결국 얼마 안 되는 옥수수밭과 감자밭밖에 남지 않았다. 립은 걸레요, 걸레요, 걸레. 그의 아이들 역시 초라하고 몰골이 사나워서 마치 부모가 없는 아이들처럼 보였다. 그의 아들 립은 아버지를 꼭 닮았는데 언젠가는 자기 아버지의 습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것처럼 보였다.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립벤 윙클은 태평스러운 인간일 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나른한 성품의 인간인지라 세상을 쉽게 살았다. 그는 머리를 쓰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서 생기는 것이라면 흰 빵이든 검은 빵이든 가리지 않고 먹었다. 게으르고 조심성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이러다간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지. 허구헌날 하는 일이라곤 쓸데없는 집뿐이니 원. 그의 아내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부었다. 립에게는 아내가 퍼붓는 온갖 종류의 훈계에 응답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어깨를 으쓱 올리고 머리를 가로저으며 눈을 하늘로 향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항상 아내의 성을 둬도 새로운 공격을 발생시킬 뿐이었다. 그렇게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말을 좀 해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이대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철수시켜 집 밖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코 공처가인 남편이 지낼 만한 곳은 오직 집 밖뿐이었다. 집안에서 립을 따르는 오직 한 친구는 개 울프뿐이었다. 이 개 역시 안주인 앞에서는 립만큼이나 꼼짝을 못했다. 게으르기는 주인이나 개나 한 통속이지. 너 때문에 그 양반이 자꾸만 새길로 새는 거라고. 사실 울프는 자랑스러운 개가 가지는 기백을 모자람 없이 지니고 있었다. 울프는 어떤 동물보다도 용맹스러웠다. 그러나
아무리 용맹스럽다고 해도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여인네의 독서를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울프는 도살장에나도 들어온 듯 안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슬금슬금 기어들었다. 그러다가 안주인이 빗자루나 국자를 조금만 휘두르기만 해도 날아가듯 급히 도망쳤다.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내의 성질은 더욱 난폭해졌다. 무뚝뚝하고 화를 잘 내는 성질은 나이를 먹는다고 순해지고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다. 꽥꽥 소리를 지르는 입을 자주 놀릴수록 그 입은 점점 더 잘 드는 칼날처럼 되는 것이다. 립은 집에서 쫓겨나면 마을의 현자들과 철학자들, 그 밖에 한가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가 마음을 달랬다. 이 모임은 조지 3세 폐하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조그마한 여인숙 앞에 벤치에서 이루어졌다. 그 소문 들었어요? 아니, 무슨 소문? 그거 아직도 몰라요? 해가 길고 나른한 여름날 내내 그들은 두서없이 마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어쩌다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서 헌 신문지라도 얻게 되면 심오한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얼마 전 조지 3세 폐하께서는 교장 선생님이신 데릭 벤 분벨 씨가 느릿느릿 점잖은 말투로 신문을 읽으면 사람들은 엄숙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학식이 깊은 키가 작은 분으로 사전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에 부딪혀도 꼼짝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들은 몇 달 전에 일어난 세상의 사건들을 똑똑한 채 하며 토론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조지 3세 폐하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 아, 무슨 소리야?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냐? 결국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요. 토론의 결론은 마을의 어른이며 여인숙 주인인 니콜라스 베더의 생각에 따르기 마련이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여인숙 문 앞에 자리를 잡고는 몸을 움직인다는 게 다만 벼틀 피해 커다란 나무 그늘을 쫓아 위치를 바꾸는 것뿐이었다. 이웃 사람들은 마치 해시계처럼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만 보아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그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으로 파이프 담배만을 끊임없이 피울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의 의견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읽은 것이나 이야기한 것이 마땅치 않으면 격렬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화난 듯이 연기를 뿜어댔다. 그러나 마음에 들 때면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담배 연기를 들여 마셨다가 엷고 잔잔한 구름 모양의 연기를 내뿜는 것이었다. 그렇고 말고. 그는 때때로 파이프를 입에서 떼서 향기로운 연기가 코 주변을 감돌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완전히 동의한다는 표시로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길까지 일하라고 쫓아냈더니 여기 와 있어요? 당장 밭으로 가지 못해요! 불행한 립은 마침내 입심 사나운 아내의 공격을 받아 이 피난처에서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느닷없이 이 조용한 집회에 뛰어들어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묵사발이 되도록 욕을 해댔던 것이다.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젊은 사람이 빈둥빈둥 놀면 나무라기는커녕 같이 놀고 있으니 이게 마을 원로가 하실 일이에요? 근엄한 원로이신 니콜라스 베더조차도 무시무시한 이 여장부의 대담무쌍한 독서를 피할 수가 없었다. 당신은 내 남편을 부추겨서 게으름쟁이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녀는 노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했다. 미안하네.
자넨 여기 오지 말게. 내가 있을 곳은 어디란 말인가? 가엾은 립은 마침내 절망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농장 일과 아내의 아우성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대안은 손에 총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 거니는 것뿐이었다.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때때로 나무 밑에 앉아 전대에 담아온 음식을 울프와 나누어 먹었다. 립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학대에 시달리는 울프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 불쌍한 울프, 너의 안주인이 너에게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그러나 걱정 마. 내가 살아있는 한 네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돼줄 테니까 말이야. 울프는 생각에 잠긴 듯이 주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만일 개도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틀림없이 마음을 다하여 전했을 것이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 밴 윙클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어빙은 온화하고 정제된 매력적인 문장으로 미국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빙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서울대 영문과 안지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초 당시에 글쓰기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소위 직업 작가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빙은 이런 점에서 미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직업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어빙은 미국 문학사에서 단편 소설을 중요한 문학 장르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빙의 작품 가운데에도 가장 널리 읽히면서도 중요한 작품을 손꼽으라 하면 립 밴 윙클과 슬리피 할로의 전설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들 모두 1819년에서 20년 사이에 출간된 스케치북이란 책에 실려있는 작품들입니다. 이 두 작품 모두 꿈이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역사로부터의 도피와 현실 역사사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대한 어빙의 관심은 1809년에 출간된 디어드리히 니커버커의 뉴욕사라는 책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 책은 화란에서 이주해와 맨하탄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삶을 풍자한 책입니다. 원래 어빙은 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풍자적인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뉴욕의 역사란 책에서 당대 문학적 관습을 조롱하며 부르주아 문화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풍자가로서의 어빙의 면모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빙은 이후 스페인 미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그라나다의 정복 그리고 콜롬비아의 여행과 발견 등의 역사에 관한 책을 집필하면서 역사가로서의 역량을 보였는데 이처럼 신생 국가로 발돋움하는 미국이란 국가의 정체성 문제가 어빙의 작품 세계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받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 지난해에 방송된 한국 단편소설 50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 밴 윙클 일부를 마칩니다.